과학기술 10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초임계 유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처음 앞부분은 좀 쉬운 듯해 보여도 뒷부분에 그래프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프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1문단부터 들어가 봅시다. 19세기 초의 과학자 토마스 앤드루스는, 자 봅시다. 일단은 시간적 시대적 배경이 나왔죠. 자, 이게요 한 번만 나오면 단순히 그냥 배경 제시에 멈춰요. 그런데 두 번 이상 나온다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읽어나가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일단 봅시다.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요. 토마스 앤드루스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은 기체 액화 현상을 주로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이겠죠. 그는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하는 압축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31도 이하에서 유지하고 압력을 높이면 이산화탄소가 액화되는데,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면은, 그리고 온도를 이때 이하를 유지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액체가 된다라는 거네요. 31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73.8바의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냈대요. 그래서 이게 요 이하일 때, 일단 이하일 때는 압력을 높여가면 얘가 액화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딱 31도씨였을 때는 이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31도씨보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은 아무리 높은 압력이어도 액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31도씨와 73.8바를 각각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넘어가면은 액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임계 온도보다 아래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 좀 더 정밀한 측정 실험으로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는 정확히 31.06도씨로 바뀌었대요. 이러한 임계 온도를 임계 압력과 함께 일컬어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건 임계점은 온도와 압력이겠죠.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인 초임계 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을 합쳐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온도와 압력이라면은 요 딱 중간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점은 그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임계점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118.6도씨 그리고 50.5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랑 다른 거 보이죠? 딱 봐도. 그래서 뭐 물질별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유체의 성질 중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용매의 밀도래요. 자, 밀도라는 거는요, 유체가 가지는 단위 부피랑 질량이 정의래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랑 질량이 얼마나 되냐가 밀도라는 거죠.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의 밀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초임계 상태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즉 분자 사이의 거리가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적어도 초임계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요, 용질이랑 용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알죠? 뭐가 달라요? 용질이 녹는 물질이고 용매가 녹이는 거잖아. 그치? 얘가 녹이는, 얘가 녹는이죠. 그래서 둘 중에 질량이 더 많은 걸 용매라고 하고 더 적은 걸 용질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초임계 상태에서는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대요. 근데 액체와 달리죠. 그러니까 액체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임계 유체로 널리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임계 온도 아래에서 압력을 55바에서 200바로 증가를 시켜요.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약 17% 증가한대요. 근데 초임계 상태라면, 즉 임계점을 넘어간다면은, 그쵸?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죠. 그쵸? 그래서 크게 변화시킨다는 게 이 숫자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계 온도 아래일 때는 초임계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초임계 상태일 때는 이렇게 엄청난
얼마간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프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늘 그래프를 볼 때는 수학이랑 똑같죠? X축, Y축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래프 확인하시면 되겠죠? X의 변화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래서 이거는요, 압력은 이쪽으로 커질 거고요. 용해도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압력에 따라 용해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가 지금 다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력이 커지면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T1, T2가 온도예요, 온도. 그치? 그래서 온도가 얘가 더 높아. 그래서 높은 온도일 때 압력이 커지면 용해도가 어떻게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좀 잘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혹시 헷갈릴까봐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해둘게요. A의 용해도 파란색으로 하고요. B의 용해도 노란색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A는 여기.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A 이렇게 볼 거고요. B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따로 그려둘게요. 자, 그림은 두 가지 성분 A와 B가 초임계 유체에 녹을 때 그 용해도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위에가 A, 밑에가 B인 거죠. 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 용해도는 두 온도 T1과 T2에서 모두 증가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압력이 증가하면 어쨌든 용해도는 올라가. 왜? 그래프가 우상향이니까 어쨌든 같이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높이 역시 높아진다. Y값 역시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Y값 역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림을 좀 옮겨왔어요. 봅시다.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B의 용해도가 여기에 있고요. A의 용해도는 여기에 있죠. 아이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어쨌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같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높은 온도인 T2에서 어디에 나와? 여기서. 그치?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온도가 T1일 때보다 T2일 때 더 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T1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하느냐, 압력의 증가량 그리고 용해도의 증가량을 확인을 했을 때 비교적 기울기가 원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 증가량이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건 어때요, 지금?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 용해도가 변하는 폭이 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존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이거는 기울기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래프에서 얼마나 온도가 변할 때 압력이 변할 때 용해도 의존성이 얼마나 더 많이 변하냐를 용해도로 미안해요. 말이 꼬였네. 용해도가 얼마나 더 많이 변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압력의 변화에 따라 용해도의 변화량이 얼마나 큰지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긴대요. 그치? 여기죠? 자, 여기를 역전점이라고 한대요.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요.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 현상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역전점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역전점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압력이래. 그러니까 이 역전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았을 때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쪽을 얘기하면요. 누구의 그래프가 더 높이 있어? T1이 더 높이 있죠. 그렇다는 건 같은 압력일 때 T1의 용해도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보다 여기까지 이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돼? T1이 더 높은 용해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용해도 Y값이 얘가 조금 더 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보다 높은 압력 기준 여기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누가 더 높아져요? T2가 더 높아지죠. 그치? 여기서는 얘가 이기는 거야. 여기서는 얘가 이기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걸 역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용해도가 반대로 T2일 때 온도가 높을 때 더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요. 여기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용해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B의 경우에는 B는 요거 노란색 초임계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형태 자체는 A랑 유사해요. 그렇지만 역전점이 조금 더 앞에 있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훨씬 더 낮은 압력에서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 역전점이. 그쵸? 자, 초임계 유체의 성분 AB가 같이 용해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AB가 같이 있대요. 이때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그림에 나타낸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에 유지해야 한대. 자, 역전점은 지금 보시면은 역전점은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그쵸?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그 사이로 가려면 여기 어딘가에 압력이 들어가야 돼.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압력이 여기 중에 하나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대강 그거 보면 압력이 요쯤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지? 자, 아무튼 그래서 압력이 요쯤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유체의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춰줄 거래.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네요. 비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할 거래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똑같이 T2잖아. 얘를 좀 봐줘요. T2. 그쵸? 그래서 T2에서 T1으로 감소할 때를 보는 거야. 자,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질. 자, 그래서 이 위의 그래프 먼저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요 사이 잘 봐요. 요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칸을 좀 만들어 보면 요 사이인 거잖아요. 그치? 요런 느낌. 요 네모칸에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A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여기 T1점, 점선으로 가야 되죠. 여기 있잖아, 그치?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치? 이해돼요? 그럼 여기 B는 어때요? B는 지금 요 칸에서 봤을 때 온도가 T2에서 T1으로 떨어져.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여기 있잖아, 밑에 있잖아. 용해도가 여기는 감소되는 거죠. 그치? 용해도가 여기서 여기로 떨어져. 얘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고. 그치? 이해돼요? 여기가 T2의 선이고 T1의 선이고 T2의 선이고 T1의 선이니까 바뀐다고 쳤을 때 얘는 그래프가 위에 위치하게 되고 얘는 아래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용해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얘는 용해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쵸? 그래서 B성분에 대한 용해도가 감소해요. 맞죠? A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초임계 유체에 용해되어 있던 B성분은 석출되고 A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얘는 추출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A는 용해도가 높은 상태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유체의 온도를 다시 증가시킬 겁니다. 자, 다시 증가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T1에서 T2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여기로 갈 거야. 그쵸? 여기에서 여기로 T1에서 T2로 갈 거야. 그쵸? 요렇게 갈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죠. A 같은 경우는. 그럼 용해도가 감소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얘는 용해도가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초임계 유체에 녹아있는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대요. 이 방법은 실제로 이런 예시에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 초임계 유체의 용도를 조절하면 혼합물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대요. 그렇대. 그래서 압력 그리고 온도를 변화시켜서 이거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분리하는 거야. 용해도를 막 낮춰가면서 일반적인 액체 용매는 초임계 유체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 용매의 밀도를 조절하는데 제한적이래. 그러니까 액체 용매는 초임계 유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 일반적 액체 공정에서 액체 용매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초임계 유체가 주목을 받고 있대요. 왜? 액체 용매는 제한이 있으니까 초임계 유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거고요. 그래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수학적인 그래프고요.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수학처럼, 수학의 함수처럼 X 증가량, Y 증가량, 그리고 X값, Y값을 잘 비교하시면서 어떤 게 증가고 어떤 게 감소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